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이 삼바 태풍이 창밖에 지금 아주 때리고 있습니다. 7시쯤 지나간데 네. 지금 이제 5시 반이니까 예. 7시 비가 아주 오고요. 지금 날씨가 춥습니다. 예. 아주 괜찮네요. 아주 얇은데 예. 조명을 좀 밝게 트니까 따뜻해졌습니다. 날씨가 참 계절이라는 게 뭔지. 머리를 뽑으셨어요? 비 맞았는데 지금 못 말려가지고 화장실에서 휴지로 닦아 왔습니다. 열심히. 아, 그래서 그런가요? 컬이 살아나서 그렇습니다. 원래 약간 뽑으신 거죠? 예. 원래 그런 건 아니, 자연은 아니죠? 되게 자연 아니죠. 저도 원래 약간 곱슬머리인데 이상하게 곱슬머리가 좀 나이가 들수록 풀리더라고요. 아, 그게? 마음도 좀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꼬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원래 꼬인 애들 좀 얘기 좀 하실 거죠. 꼬인 애들에 관한 얘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타노 타케시의 뭐였죠 그때 제목이? 생각노트. 생각노트 얘기했어요. 예. 재밌었어요. 저는 아주 재밌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기타노 타케시 얼굴이 지금 아주 창밖으로 이렇게 생각납니다. 비가 오늘 좀 많이 오고 있고 비 속을 뚫고 오늘 우리 남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비 맞은. 오늘 같이 볼 책은 왜 제목이 이렇게 됐네? 굿바이는 뭐죠 또? 굿바이 이렇게 쓰잖아요. 아, 굿바이라고. 전교조 자체가 이제 옛날 거라는 구시대 유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또 했고요. 굿바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제목이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굿바이. 예. 굿바이. 예전 표기법이죠. 그러니까 굿바이. 옛날 표기법이죠. 예. 요즘은 그냥 굿바이 이렇게 써요. 예. 며칠 전에 박효정 교수님 자유먹미 이런 거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상한 글자 쓰고 이런 게 유행이네. 굿바이도 그렇고. 이거는 신조어고 이건 옛날 말이고. 옛날 말이고. 예. 굿바이 정교조입니다. 예, 굿바이 정교조. 먹니? 예. 정교조하고 싸우는 분들이 몇 분 되세요? 우리 남 교수님도 그 대열에 쓰신 건데. 세대 교체라고 하죠. 김주성 선생님인가요? 김계성 선생님. 아, 김계성 선생님. 예, 이동복 선생님. 이동복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조전혁 의원도. 예. 취재를 하면서 만난 정교조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큰 타격받았던 게 조전혁 의원이 명단 공개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움츠러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명단 공개한 것 때문에 지금 조전혁 의원은 아직도 지금 이제 국회의원 안 하니까 학교로 갔잖아요.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죠. 아주 월급을 다 차업당하고 계신 바람에. 예. 그 부인이 보낸 메시지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도 좀 살자. 아니, 나도 살자인데 약간 좀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예. 자, 오늘 정교조 얘기입니다. 왜 이 책을 쓰셨어요? 이제 평소에 관심이 좀 있던 분야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에 쓰는 칼럼을 책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있는데, 그게 좀 중심적인 핵심어가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예. 평소에 이제 관심이 있던 게 그 교육하고 통일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정교조 이번에 쓰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책은 지금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그죠? 예. 언제 나올지. 8월 30일 인쇄로. 8월 30일이니까, 일주 반? 2주일 정도 돼요. 예. 고맙게도 이렇게 정규제 노트를 실장님께 이렇게 한 권장에 미리 왔댔습니다. 8월 30일 날 사인이 돼 있어요. 그죠? 기분이죠. 이렇게, 이날 바로 보냈구나. 이런. 바로 예.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그날 저녁에 제게 보냈습니다. 정식사님 쪽은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또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 책입니다. 사실 안철수 가지고 저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별 재미가 없는 일이죠. 이 책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제까지 나왔던 정교조 책들이 예. 조직의 법리적인 문제라든가 예. 그 다음에 참교육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되게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걸 좀 떠나가지고 예. 이제 정교조가 처음에 출범했을 때부터의 가지고 있었던 이념적인 원론적인 출발 바탕 같은 것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교조가 이제 상업화 시킨 것들이 반미 상업화 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이제 반격이라고 할까요? 그걸 상업화 시켰다. 이렇게 말하자면 정치 상업
정치 장사도 장사니까. 그렇죠. 상업화 시켰다 보는 거고, 이 책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분이 해주신 얘기가, 전교조도 드디어 상업화가 되었다. 이 책이 팔린다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전교조 자체를 재미로 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예. 좀 상품이 되는 거죠. 전교조. 이 제목이 들어가는 거래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전교조가 초심을 잃었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교조는 초심을 잃은 적이 없다. 그러기는 그냥 초심에 욕심을 더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1장부터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오로지 팩트만 다룬다. 소설 안 쓴다. 서문은 여기까지다. 길어서 미안하다. 팩트를 다툰다. 1. 네, 식민지와 장기수. 이 다 취재를 하신 겁니다. 취재하고 이제 지금은 전교조 홈페이지를 많이 닫아놓고 그랬는데 그 전에 다 열어놨었거든요. 예. 그 홈페이지에서 전부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범주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친북 종북적인 성향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뭐 4개의 작은 챕터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반미를 했던 내용들 같은 것들을 또 모아서 지금 전교조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지금은 아마 못 보는 게 많이 닫아놨겠죠. 예. 노출시키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전교조 일선 전교조 회원들하고 전교조의 지도부하고 간의 간격도 굉장히 많겠죠. 엄청납니다. 그죠? 제가 취재했던 전교조 선생님들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면은 놀라세요.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단체를 함부로 만들면 안 돼요. 단체를 함부로 만들면 꼭 엉뚱한 애들이 지도부를 장악해서 개판을 치거든요. 이번엔 반대 케이스로 그 단체를 만든 사람들은 아주 처음부터 명료했고. 이번에는? 예. 그런데 이제 참교육이란 말에 홀려가지고. 일반, 진짜, 착한 선생님들이 지금 방패막이가 돼 있거나, 이런. 인질이 돼 있고. 예. 새삼스럽게 그만둔다고 탈퇴 선언을 하려니. 애매합니다. 그것 자체가 또 자기를 뭔가 액션을 너무 강한 것처럼 보일까봐. 예. 그냥 탈퇴도 못하고. 머리수 채워주고 회빈해주고. 머리수 채워주고 회빈해주고. 예, 회비가 뭐. 바보짓 하는 거 아니에요? 바보짓이라고 하긴 그렇고 또 아는 주변 분들한테 권유받아서 이제 가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배가 자꾸 시키니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설마 뭐 그 나쁜 일이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핵심 코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제가 어느 지역에 갔다가 그 지역의 전교조 강성으로 유명한 전교조 행사를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연수원 같은 데서 행사를 본 적이 있는데 빨간 깃발을 들고 북을 두드리고 정말 굉장한 1950년대 후반, 50년대 있었던 50년대 초 40년대 말에 있었던 일부 무슨 남부군이나 빨치산 비슷한 분위기로 아직도 무장 유격대식의 그런 사고나 외형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얼마 전에 어디 무슨 시청 앞인가 똥 산 사람이 그건 민노총이었나요? 그럴 겁니다. 전교조가 민노총의 브레인이라고 보통 하죠. 그죠? 예. 소속은 산하단체인데 기능은 위에서 진행하는. 자, 1부 식민지와 장기수, 2부 내 사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3부 퍼져라 반미, 4부 그람시를 아십니까? 5부 대체 참교육이란 무엇인가? 6부 제대로 멘붕 반민족 교육을 찾았어. 7부 범죄의 재구성 전교조 교장을 잡다. 8부 친애하는 학생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례. 9부 증언 나는 전교조에서 이렇게 배웠다 하는 총정리. 1부부터 설명을 좀 해주죠. 식민지와 장기수에서 뭘 다뤘어요? 그 이제 작은 제목이 유리수, 무리수 그리고 장기수인데 이게 같이 병렬될 거리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이제 책을 한 번만 잠깐 봐주세요. 예. 그 책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예. 실제로 유리수, 무리수를 설명하면서 장기수 이런 말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은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인데,
예전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자기가 이제 합법이 아니었는데도 자기 자신을 밝혔는데, 지금은 전교조가 합법이 됐는데도 잘 안 밝히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나 전교조에 힌트를 준다. 수학시간 수의 종류에 대해 선생님이 설명 중이다. 유리수는 어떤 수고 무리수는 어떤 수인데 혹시 너네들 비전량 장기수라고 들어봤니? 모르면 내가 설명해줄게. 이런 식으로 자꾸 수업에 이상한 이념을 끌어들인다는 얘기죠. 이거 싫어합니까? 창작입니다. 뭐 이런 식. 아, 그런 식으로? 예.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이런 문제는 들어봤어도 무리수, 장기수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참 곤란한데요. 문맥상 이제 보시게 되면은 무조건 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 대한 얘기들을 끌어들입니다. 웬만한 얘기에서도.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지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죠. 누구의 식민지인가요? 미국의 식민지. 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좀 그 할 때 섭섭할 텐데. 어이가 없겠죠. 어이가 없죠. 점령한 적이 없는 사람한테 점령했다고 자꾸 그러니까. 2부,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닌 게입니다. 뭐죠, 이게? 이제 현실 인식이 전교조가 미국의 군사권, 경제권, 교육주권까지 빼앗긴 미국의 식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요? 전교조에서. 그거 제가 홈페이지에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아, 전교조 홈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다고요? 예, 2006년도에 있었네, 이거는요. 식민지라고 하는데,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 지금 식민지라면 이런 얘기 가능하다는 얘기죠. 식민지는 식민지인데 현재 전 세계 이동통신 시장을 놓고 애플과 경쟁하고 있고, 식민지 주제의 강대국형 고도 산업 구조를 가진 독특한 이상한 식민지다가 되는 셈이죠,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 싸이 같은 것도 나왔지만은, 한류라고 하는 문화 흐름까지도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는 아주 독창적인 식민지다. 지금 이게, 약간 도드라지게 표시한 부분은 전교조 홈페이지에 있거나 실화입니다. 제가 인용한 것들. 그러니까요. 예. 이 대사가 진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만약 이런 거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 막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 개도국이나 이런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한테 식민지가 이런 거다. 너네 식민지 할래 그러면은 다 손든다. 저희도 다 식민지 한다는 거죠. 프로 경쟁하는 식민지. 전 세계 한류를 퍼뜨리는 식민지. 그러니까 이제 이 식민지라는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인가를 갖다가 좀 제가 그러니까 전교조는 지금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교육 주권까지 뺏겼다. 예. 근데 오바마는 맨날 한국 교육처럼 해보자고 그러잖아요. 교육감까지 외국 나가가지고 한국 교육이 애들이 문제를 잘 푸는 것은 애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선행학습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반인데. 누가 그랬어요? 광노현 교육감. 곽교육감이요? 예. 그 선행학습을 안 시키면은 그런 좋은 결과 안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싫은 건 전교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 같은 거. 그다음에 자그러나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전교조는. 근데 왜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페이지를 할당을 해가지고 쭉 썼습니다. 그 남쪽은 엉망이고 북쪽이 좋다는 겁니까? 네, 북쪽이 좋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대한민국 효선이 미선이 사건 때 부평여고 국어 선생님이 쓴 시입니다. 이건 읽어주시죠. 정말 읽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시도 아니고, 너무 글도 아니고, 무슨 내장이 터져 죽고, 이런 얘기가 이걸 싫어하고, 태어난 게 너무 재수없는 나라 대한민국, 나라도 아닌 나라 대한민국, 8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어요. 네. 국어 부평여고 국어교사 신모라고 돼 있네요. 예. 이름을 다 밝히시죠. 이렇게 썼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네. 그게 이제 인권 침해에 해당할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아니, 사실을 보도하는 건데 무슨 인권 침해? 전교조 가입한 거를 그렇게. 전교조 가입한 걸 이렇게 공개하니까. 예, 그것도 조준혁 의원이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없는 거 지어낸 건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시인데, 예. 태어난 것이 너무 재수없는 나라. 그럼 북한 같은 데서 태어나거나, 중국 같은 데서 태어나거나, 필리핀 같은 데서 태어나서, 바나나 농장에서, 런닝도 없이 한번 살아보죠, 그래. 또 그건 또 싫다고 그러거든요. 나라도 아닌 나라, 대한민국, 8 대한민국이에요. 8. 18이네요. 예. 18. 예. 대한민국 얼마나 운이 좋은 나라인지. 그 이렇게 해서 이걸 시라고 해야 되는데 가르친다, 이거죠. 뭐 가르치고 읽히고 뭐 그런답니다. 이부 내 사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뭐 정교조 안에 정부들이 많죠.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교조가 북한에도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김정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김정일에 대해서 어떻게든 호의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북한 바로 알기 통일 OX 퀴즈네요. 예. 2001년 6.15 공동선언 이해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환영을 위한 통일자료지. 답방은 누가 뭐 빌어먹을 답방이 오나요? 자식이 오겠어요? 김정일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영화, 연극, 음악에 관심이 많았으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김 총비서의 IT 분야 실력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어디에 써져 있어요, 이게? 통일자료지? 네. 아니, 이게 정교조 자료가 이런 게 돼 있어요? 예,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독재자 호색한이라는 왜곡된 믿음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우리 아이들의 굴절된 통일의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자의 몫이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교조 서울지부 통일국 발행 통일 파발마 제3호 정교조 서울지부 지도자문위원 윤모 씨의 글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누구한테 읽혔으면 좋겠나 생각하면은 일반적인 이제 정교조에 가입한 외곽에 지금 정말 학생들을 생각하는 선생님들,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정교조 돌아가고 있으며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이제 쓴 책이죠. 그러니까 좀 팩트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김정일이가 왜 독재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인데. 예, 호색한이라는 건 또 도대체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개탄을 하고 있는 거죠, 현실을.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은 어떨까? 통이 크고 배짱이 있는 김정일.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정치를 통이 큰 정치라고 한다. 북한에서 말하는 김정일의 광폭 정치, 인덕 정치는 일종의 선심 정치이다. 김정일의 사람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다는 것은 김일성 전 주석도 인정한 바 있다. 이건 2001년 처음으로 읽는 통일교과서. 이것도 정교조 자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 답방 환영 프레카드 만들기. 김정일 위원장 답방을 환영하는 문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반갑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저씨. 정교조 인천지부 통일국이네요. 예. 다음 거 좀 넘어가서 또 읽어주세요.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것들 좀.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 정확히 나누어져 있고 자기에게 배당된 것 이외에는 절대로 욕심을 내지 않는 사회주의적 사고와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데 반해 자기 몫을 다 먹고도 분명히 다른 사람의 몫인 줄 알고 있음에도 욕심을 낸
남쪽의 모습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뭐가? 무슨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양 유적지 방문 및 아리랑 공연 참관기네요. 예. 북쪽에 가가지고. 정교조 인천지부 초등 동부지회장 한모 씨네요. 네. 2000원. 이래가지고 학교 선생을 하고 있나요? 이거는 아리랑 공연 제가 좀 길게 썼는데요. 아리랑 공연은 무용과 음악, 체조와 교회,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배경, 때의 조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감동적이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공연인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정교조 제7회 참교육 실천대회 통일교육 분과 자료집. 그래서 이 아리랑 공연에도 쓴 건데요. 예. 한번 보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것이 평양의 카드 섹션인데 10월 10일 날 쌍십절 노동당 창건대회라 또 6개월 동안 연습을 진행한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유치원생들은 부모하고 떨어져서 여관에서 생활을 하는데 연습 도중에 학생 하나가 죽었답니다. 어린 학생이 급성 맹장염으로. 연습 도중 이탈하게 되면은 섹션에 구멍이 생기니까 통증을 참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김일성 소년 명예상을 받았습니다. 그 인쇄도 아니고 그냥 그 복사글을 찍어낸 한 장짜리 상장인데 이런데도 보고 싶냐라고 제가 거기다 이제 썼네요. 예, 코멘트를 단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정교조 주장 및 뭐 이런 것들에다가 이들이 얼마나 지금 황당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는 황석영인가요? 또 왜 태백산맥선 조정래가 저는 사실 이념의 여하를 떠나서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나름대로 진지하게 쓰여졌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작가가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조정래가 아리랑 공연을 보고 와서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주 자기는 감동을 받았고 그걸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도 아주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저 인간이 예술가라는 탈을 쓴 정말 낡은 달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예술도 아니죠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 노예들의 군무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서 평양의 하늘은 지랄같이 푸르고 라고 이제 그 말은 옛날에 누군가요? 김지아의 시 중에 하늘은 지랄같이 푸르다는 시가 있는데 그걸 약간 패러디 해가지고 평양의 하늘은 지랄같이 푸르다 하는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맹장염 이런 이건 어떻게 보면 사고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평양 인근의 첫새벽부터 애들이 달이 떠 있는 별도 아니에요. 달이 떠 있는 첫새벽에 애들이 나와서 도락구 같은 걸 타고 평양 외곽에 대기하고 10월달에 싸늘한 공기를 맞으면서 도시락을 깡마른 보리밥 도시락을 2개를 들고 와서 무슨 능라도 뭔가요? 공연장에서 체육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니까 공연하는 중에 기저귀를 2개씩 차고 오거든요. 남자건 여자건. 배로 된 기저귀를 2개씩 차고 똥오줌을 싸면 거기서 싸고 앉아가지고 카드 섹션 구멍이 나면 안 되니까. 그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와서 그래 문학 예술을 한다는 좀 전에 말씀하신 건 저 사건 이후에 그래도 배려가 좀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죽이지는 말자.